제7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 가는 고기압성 바람과 저기압성 바람 중 하나만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북반구라고 그랬습니다. 북반구의 어느 해역을 그리고 나는 남반구의 어느 해안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이 해역에는 지속적으로 남풍이 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동그라미 표시 안에 검은색 동그라미 점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풍향을 나타내고 있고 가위 표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풍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가 그림에서는 왼쪽에서 바람이 지면을 뚫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이 되지요. 왼쪽에서는 지면을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바람,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가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바람, 즉 시계 방향의 바람이 됩니다. 이런 바람은 북반구에서 중심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성 바람이 됩니다. 중심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 이와 같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의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는 북반구에서의 고기압성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북반구에서는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이 검은색 화살표처럼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중심을 향해서 해수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면은 이와 같이 되지요. 중심을 향해서 해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고기압의 중심 부분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이와 같이 높아져서 침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 가는 저기압성 바람이 아니고 고기압성 바람이 불고 있는 어느 해역이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에서 모두 용승이 일어난다. 일단 가에서는 침강이 일어난다 그랬지요. 가에서는 침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 그림은 남반구라고 그랬고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다고 그랬는데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남풍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바람입니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검은색 동그라미 안에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반구에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바람이 불면은 남반구에서는 해수가 풍향에 대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화살표처럼. 그래서 연안으로부터 먼 바다 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찬 해수가 올라오게 되는 용승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나에서는 용승이 일어납니다. 가에서는 침강, 나에서는 용승.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해안에서는 해안 지역에서는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나에서는 찬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난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되면은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거 맞았습니다. 디귿만 맞았습니다. 2번 그림은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를 100단위, 그림에서 보면은 태양복사 에너지를 100단위로 표시했습니다. 100단위로 했을 때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에너지 출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100단위 중에서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양은 45단위, 그 다음에 반사되는 에너지량은 C라고 표시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대기와 구름으로도 역시 흡수되는데 그 양은 여기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표면에서는 전도, 대류, 잠열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29, 그 다음에 지표 방출로 빠져나가는 양이 A, 그리고 지표에서 흡수되는 양이 B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도 복사 평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총 흡수되는 양 45 더하기 B가 되지요. 이 값은 총 방출되는 에너지량 29 더하기 A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변형하면은 A 빼기 B는 16이 되지요. 그래서 기억 A와 B의 차이는 16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대기 중 온실기체,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라든가 수증기 이런 것이 튀는데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온실 효과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대기 방출 중 지표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B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복사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 A도 역시 많아져야 하지요.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B가 증가하게 되면은 A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대규모 화산 분출은 C는 반사되는 양인데 C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규모 화산 분출에 의해서 화산재가 방출이 되면은 이 분출된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태양빛을 반사시키죠. 그래서 반사량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3번 그림은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어느 시기에 태평양 열대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 높이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색깔이 검을수록 높이 편차가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낮아졌습니다. 서태평양 적도 해역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낮아졌고, 그리고 동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인데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는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역풍이 약해져야 합니다.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은 평상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았던 서태평양으로부터 동태평양 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해오기 때문에 동태평양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고 서태평양에서는 높이가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입니다. 평상시와 비교한 이 시기, 엘니뇨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복에서 고른 거, 기억, 무역풍의 세기가 강하다가 아니고 약하다지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서태평양, 이 부분이 서태평양인데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이 적다. 요거는 엘니뇨 시기라고 그랬는데 엘니뇨 시기에는 워커 순환의 그 상승 해역이 약간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서태평양 쪽에 있었던 상승 기류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곳이 태평양 중앙 정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태평양에서는 이제 고기압이 자리 잡아 가지고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이 서태평양에서는 강수량이 적어집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이 적어진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이 낮다라고 그랬는데 해수가 서태평양 쪽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해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폐로 연안인데 폐로 연안의 용승이 약해지게 되죠. 찬물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4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시기, A시기는 지구 공전 궤도가 납작한 타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B의 공전 궤도, B는 공전 궤도가 원에 가까운 시기가 B시기입니다. B의 지구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단 지구의 공전 궤도 20률 변화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구 공전 궤도가 타원 모양인데 타원에서는 20률이 있습니다. 긴 반지름을 A, 짧은 반지름을 B라고 했을 때 타원의 20률은 긴 반지름분의 루트
긴 반지름의 제곱 빼기 작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20유입니다. 그래서 원에 가까울수록 A하고 B의 차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20유는 작아지게 되고 납작한 형태가 될수록 A와 B의 차이가 커져서 20유는 커지게 됩니다. 첫 번째 기억, 지구의 공전궤도 20유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A일 때는 그림에서 보면은 요 지점이 태양과의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원일점이 됩니다. 그리고 요 지점이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근일점이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 이곳에 오게 되면은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빛은 북반구 쪽으로 좀 더 올라와서 햇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북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남반구는 겨울이 되지요. 그리고 여기 근일점에 왔을 때는 지구가 태양의 반대편으로 기울기 때문에 태양빛은 남반구 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비추게 되기 때문에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 북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름은 태양과의 거리가 멀고 겨울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더 따뜻한 겨울, 그리고 여름은 좀 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A일 때와 같이 좀 더 납작한 타원이 되게 되면은 연교차가 작게 됩니다. 그런데 B와 같이 공전궤도가 바뀌게 되면은 원일점의 거리는 좀 더 가까워져서 우리나라 북반구의 여름은 좀 더 더워지게 되죠.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일점의 거리는 좀 더 멀어지게 돼서 북반구의 겨울은 좀 더 추운 겨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교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A일 때보다 공전궤도가 B로 바뀔 때 연교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지요.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 시기에 좀 더 납작한 공전궤도일 때, 납작한 타원의 공전궤도일 때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하게 되면은 남반구는 겨울철이다. 여기가 근일점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지구가 태양의 반대편으로 기울기 때문에 태양빛은 좀 더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겨울철이다 틀렸지요. 기억만 맞았습니다. 5번 그림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현상들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말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지요. 그래서 기억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온실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상승을 해서 대륙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빙하는 주로 햇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표면의 반사율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말은 감소입니다. 지표면의 반사율이 감소하게 되면 흡수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지대 지역은 해수에 잠기기 때문에 육지의 면적은 감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말은 감소입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화석연료의 연소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의 변화는 해수의 연직 순환을 강화시킨다라고 그랬는데 니은은 해수의 온도 상승인데 이 그림에서 표층 해수의 상승을 뜻하는데 해수의 온도하고 밀도는 반별 관계지요. 해수의 온도가 높으면 해수의 밀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해수의 연직 방향의 수온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해수의 밀도 분포는 왼쪽 그림과 같이 표층에서는 작고 심층에서는 크게 됩니다.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표층해수의 수온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표층해수의 해수의 밀도는 더욱더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심층순환, 우유 아래의 심층순환이 약화되지요. 연직순환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약화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표층해수의 수온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표층의 밀도가 더욱더 작아져서 더욱더 안정된 밀도의 분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연직순환이 일어나기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연직순환을 약화시킨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모두 감소이다. 맞았다고 그랬지요. 기역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6번 표는 지구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그림은 기후변화의 요인을 분류한 것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 자연적 요인은 다시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세분됩니다. 근데 첫 번째 수륙분포의 변화는 자연적 요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구 내적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는 인위적 요인이 되지요. 그리고 태양 흑점의 증가는 자연적 요인인데 지구 외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요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눴을 때 자연적 요인에는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이 있는데 지구 외적 요인은 다가 되지요. 그리고 지구 내적 요인은 가가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 요인은 나가 되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그림 가는 현재의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경사 방향을 나와 다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와 경사 방향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나 그림은 경사각이 현재 23.5도보다 작아져서 21.5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는 현재의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과 반대가 된 그림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구 자전축 경사각은 4만 1000년을 주기로 약 21.5도부터 24.5도 사이에서 변합니다. 현재는 23.5도이고 나 그림에서는 21.5도가 되었네요. 그리고 세차 운동에 의해서 26,000년의 절반인 13,000년 후가 되면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26,000년을 주기로 지구 자전축이 원뿔 모양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13,000년 후에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로 된 그림, 다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현재의 지구 자전축 방향은 이와 같은데 13,000년 후에는 반대가 되어서 다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반구의 경우 원일점에서 여름이 되는데 13,000년 후에는 근일점일 때 북반구에서 여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단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와 경사 방향의 변화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역,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 가하고 나를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일 때는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원일점에 왔을 때 태양은 북반구 쪽으로 23.5도 위에 올라와서 비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무더운 여름이 됩니다. 그런데 나일 때는 21.5도만 기울어졌기 때문에 태양이 북반구 쪽으로 올라오는데 21.5도만 올라오게 돼서 여름철, 우리나라 여름철,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여름철의 기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가 근일점에 왔을 때, 가위 그림에서 근일점에 왔을 때는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23.5도 내려가서 우리나라는 좀 더 추운 겨울이 되지요. 그런데 나 그림과 같이 21.5도만 기울을 때는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는데 21.5도만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면은 겨울철 기온,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은 상승하고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은 하강하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지게 되죠. 나일 때.
그래서 가보다 나일 때 크다가 아니고 작답니다.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 리은 남의 30도 남반구 중위도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을 가하고 다해서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가하고 다의 다른 점은 경사각은 똑같습니다. 23.5도로 같은데 경사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남반구의 여름을 봐야 되는데, 가그림에서는 근일쯤에 왔을 때 이때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남반구 여름이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가까운 여름이 되죠. 남반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에서 남반구 여름이 되는 때는 여기에 왔을 때죠. 원일점. 이때 태양은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서 비추기 때문에 남반구 여름이 됩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 여름이 되지요. 그래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가보다 다일 때 높다가 아니고 낮다지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은 다보다 나일 때 높다. 다일 때 겨울철, 우리나라 겨울철은 여기 원일점에 왔을 때죠. 이때 태양이 남반구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됩니다. 거리가 먼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경사각도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경사각으로 보더라도 더 추운 겨울이 됩니다. 거리도 먼 겨울이 되고 남반구 쪽으로도 좀 더 많이 내려간 겨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일 때 우리나라 겨울은 근일쯤에 왔을 때가 겨울이 되지요.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게 되죠. 거리로 볼 때도. 그 다음에 경사각도 21.5도이기 때문에 남반구 쪽으로 내려갈 때 좀 더 적게 내려가기 때문에 경사각으로도 보더라도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은 다보다 나일 때 높다. 맞았습니다. 디귿만 맞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태양의 남정고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 자전축이 수직 상태에서 23.5도 기울어져 있지요. 현재. 그래서 지구 적도면도 수평 상태에서 23.5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태양이 지구 공전궤도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비추게 되었을 때 지구 적도보다 23.5도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비추게 되는데, 이것을 태양의 적이라고 합니다. 델타로 표시했는데 23.5도 올라오게 되어서 이때는 여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관측자가 지평선에 수직으로 서 있을 때 관측자의 수직 방향이 되는 방향을 천정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적도로부터, 요게 적도와 나란한 선인데 적도로부터 그 지방까지 잰 각을 파이, 요 각이 의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태양은 정남쪽에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평선에서부터 정남쪽에 온 태양까지 각을 잰 각도, 이게 바로 태양의 남정고도가 됩니다. 정남쪽에 왔을 때 고도기 때문에 H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태양의 남정고도 H, 요 각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은 천정 방향이 지평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90도에서 파이 의도를 뺍니다. 그러면 이제 요각이 되는데, 요각에다가 다시 델타 태양의 저기를 더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태양의 남정고도는 90도 빼기 의도 90도에서 파이를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태양의 적의 델타를 더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그림은 태양의 남정고도가 90도 빼기 의도 더하기 태양의 적의 값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 각 23.5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21.5도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의 적의가 작아지게 되면 여름철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 디귿만 맞았습니다. 8번 그림은 대규모 화산 분출 시기와
1958년을 기준으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1958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태양복사 에너지 변화율, 변화량 1958년은 0이 됩니다. 그리고 1982년 엘치촌 화산이 분출했을 때 태양복사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값으로 크게 작아졌고, 피나투보 화산 1991년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할 때도 지표면에 도달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화산 활동은 지구 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맞았습니다. 화산 활동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자연적 요인 중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성층권까지 올라간 화산재는 지구의 반사율을 높인다. 화산 분출 이후에는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태양복사 에너지를 반사하거나 산란시켜서 대기 투과율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반사율을 높인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변화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화산 분출물은 이산화탄소이다. 아니죠. 이 그림에서 태양복사 에너지 량 중 지표면에 도달된 에너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태양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죠.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리지 않고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이 맞았습니다. 9번 그림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남의 3도부터 북의 3도까지의 월 평균 표층 수온 편차와, 그림에서 보면은 수온 편차, 색깔이 검을수록 수온이 평상시보다 상승한 것이 되고, 색깔이 밝을수록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풍향은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길수록 풍속이 강한 것이 됩니다.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이고, A는 여기 A 시기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 A 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A 시기는 라니냐 시기다. 그림에서 보면은 A 시기에 이쪽 오른쪽이 동태평양 쪽이 되죠. 이 동서남북 표시가 있을 때 오른쪽이 동태평양 쪽이 되는데,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밝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낮아졌습니다. 이 시기는 라니냐 시기죠. 라니냐 시기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양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은 페루 연안에서 찬 해수가 올라오는 연안 용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쪽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이 시기는 A 시기는 라니냐 시기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다라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라니냐 시기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양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무역풍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보다 이쪽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무역풍이 강해지게 되면 동쪽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는, 적도 부근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약하다라고 했는데, 이 라니냐 시기에는 워커 순환이지요. 워커 순환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는 더욱더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고,
동쪽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적도 부근, 이쪽이 서태평양 적도 부근인데 이곳에서의 상승기류가 평상시보다 약하다가 아니고 강하다지요.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 10번 다음은 고기후 연구 방법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빙하 시추물, 남해 나이테, 화석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변하는 대기의 상태를 일기 또는 기상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기후는 오랜 기간의 기상 평균을 말합니다. 제철시대의 기후는 빙하 시추물, 나무 나이테, 화석 등의 연구로부터 알아내는데 첫 번째 A 학생, 빙하는 해마다 내린 눈이 오랫동안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눈이 얼음으로 변할 때 그 안에 공기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빙하 얼음 속 공기 성분은 빙하가 만들어질 그 당시에 대기 성분을 나타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학생 A 빙하 시추물 연구를 통해 빙하가 생성될 당시에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B 학생 남해 나이테로 강수량, 기온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 나무들은 부피 생장을 많이 해가지고 남해 나이테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학생 B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C 주로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이 짧고 다른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화석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인데 이 화석을 가지고 생물이 살았던 당시 환경을 유추에 틀렸지요. 표준화석보다는 시성화석이 더 적합합니다. 시성화석은 특별한 조건에서만 생존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생존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과거의 기후를 유추할 때 사용되는 화석으로는 지질시대를 알려주는 표준화석보다 지질시대의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이 더 적합합니다. 학생 C는 틀렸습니다. 학생 A와 B가 맞았습니다. 11번 그림은 기후변화 요인 기억과 니은을 고려하여 추정한 지구 평균 기온 편차 추정값에서 기준값을 뺀 것과 관측 기온 편차 관측값에서 기준값을 뺀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 중 하나이고 기준값은 1880년부터 1910년 사이의 평균 기온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관측값은 희미한 실선, 그리고 점선은 기억만을 고려한 경우 점선, 그리고 약간 덜 검은 실선, 그리고 검은 실선이네요. 검은 실선은 니은만을 고려한 경우인데 점선이 기후변화 요인 중 인위적 요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이 희미한 실선이 실제 관측한 기온 편차인데 인위적 요인이 실제 기온 편차에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점선은 인위적 요인을 고려한 기온 편차,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니은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을 고려한 기온 편차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태양활동의 변화, 화산 폭발 등이 해당이 되지요. 자, 옳은 거 고르기. 기억은 인위적 요인이다. 맞았습니다. 현재의 기온 온난화는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측된 기온 변화, 희미한 실선, 실제 관측 기온 편차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요 점선 그래프 요것이 되는데 요것이 바로 인위적 요인을 고려한 기온 편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화산 폭발은 니은에 해당된다. 니은은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을 고려한 기온 편차라고 그랬는데 화산 폭발도 여기 해당이 되지요. 태양활동의 변화라든가 화산 폭발은 자연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 티귿
평균 기온 상승률은 1960년 이전보다 이후가 더 크다. 1960년을 기준해서 그 이전에는 물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지만 서서히 상승을 했는데 1960년 이후로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 이전보다 이후가 더 크다. 기온 상승률 맞았지요? 기억, 니은, 티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2번 그림은 전 세계의 주요 용승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좀 더 검게 표시한 부분이 용승 해역인데 A 지역, 그 다음에 C 지역, 그 다음에 B 지역 이런 데서 용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용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적도에서 일어나는 용승을 적도 용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이 북동무역풍에 대해서 오른쪽, 풍향의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고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 풍향의 왼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합니다. 이 그림과 같지요.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해수가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적도 해역에서 발산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거를 적도 용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 일단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지면은 비해역, 적도 해역의 용승이 강해진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역 A해역, A해역에서도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고 봐야 됩니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은 북반구에서는 이 북풍의 오른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지요. 그러면 A 지역에서는 주변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어서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 해역은 주변 해역보다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C 해역 이 부분이 C 해역인데 여기서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이 해역에서 C 해역에서 용승이 일어나려면은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남반구에서는 풍향의 왼쪽으로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에 C에서 용승이 일어나려면은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서 해수가 왼쪽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해역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때 용승이 일어난다. 맞았습니다. A 해역에서는 계속해서 북풍이 불어야 한다고 그랬죠. 북반구는 풍향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남반구는 풍향의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북반구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때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3번 그린 가와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해면기압,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가에서 보면은 기압 편차, 색깔이 검을수록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진 것이 되고 색깔이 밝을수록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진 것이 되는데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 됩니다. 동태평양 쪽이 되는데 색깔이 검지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졌습니다.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지는 동태평양 쪽에서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지는 시기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따뜻한 해수가 이쪽 동태평양 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서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리고 용승이 약해지게 되죠. 따뜻한 해수가 왼쪽 서태평양 쪽으로 잘 흘러가야만 연안에서 찬 해수가 올라오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용승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 시기를 보면은 이쪽 오른쪽 동태평양 쪽에 색깔이 밝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기압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라니냐 시기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더 강해져서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연안 용승이 활발해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기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라니냐 시기 그리고 용승이 강해지게 되지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용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옳은 거 골라보기. 기억, 가는 엘니뇨 시기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무역풍의 세기, 가, 엘니뇨보다 나, 라니냐 시기에 강하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연안 용승은 가, 엘니뇨보다 나, 라니냐 시기에 강하다. 맞았지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4번 다음은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기후변화의 요인에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 요인 중 태양활동의 변화와 같은 것은 지구 외적 요인이 되고 화산활동, 지표면 상태의 변화와 같은 것은 자연적 요인 중 지구 내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태양의 흑점수 변화는 흑점수 증가는 자연적 요인 중 지구 외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북극해 빙하 면적 감소는 지표면 상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 중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 대기 중 에어로졸 농도 증가는 인위적 요인이 됩니다. 옳은 것 고르기. 기억, 가. 태양의 흑점수 증가는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이다. 지구 내적 요인이다. 틀렸죠. 지구 외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 대기 중 에어로졸 농도 증가는 대체로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요인이다 라고 그랬는데 에어로졸은 산업활동이나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된 크기 1나노미터에서부터 100나노미터의 아주 작은 액체나 고체 입자인데 이거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수 에너지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타. 북극해 빙하 면적 감소에 의해 북극 지역의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수 에너지량이 증가한다. 빙하는 주로 태양 복수 에너지를 반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빙하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은 반사율이 감소해서 북극 지역의 지표면에 흡수되는 태양 복수 에너지량이 증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디귿, 타에 의해 북극해 빙하 면적 감소에 의해 북극 지역의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수 에너지량이 증가한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15번 표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중 하나의 현상이 발생했을 때 대기와 해양의 변화를 평상시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첫 번째 남쪽 대류의 세기가 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라니냐 시기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라니냐.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강하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지요. 그래서 서태평양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 적도 부근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그리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 되는데 이쪽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흘러가게 되면은 찬 해수가 올라오게 되지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와 같이 이쪽 동태평양 쪽의 수온은 굉장히 낮아지게 되지요. 서태평양 쪽은 28도로 굉장히 높은데 이쪽 동태평양 쪽은 수온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말 낮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어서 따뜻한 해수가 왼쪽 서태평양 쪽으로 잘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용성도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시기가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이 시기는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찬해수가 아주 높이 올라와서 혼합층의 두께가 아주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라니냐 시기고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어느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2021년 몇 월 며칠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8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겨울이 22일 짧아졌고 여름이 20일 길어졌다. 또한 최근 30년 동안 평균 기온은 약 13.7도로 과거 30년 1910년부터 1939년 동안의 평균 기온보다 약 1.6도 상승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0.8도 상승했다. 지구온난화로 했으면 수온이 상승하여 남해의 주 5종이 동해와 황해로 이동하였고 동해의 주 5종인 명태 등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육상식물 서식지의 북방 한계선도 북상하고 있다. 현재 지구온난화는 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50년부터 2100년에는 기온이 크게 상승하여 적지 않은 기억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상승폭이 크다. 최근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약 13.7도로 과거 30년, 1910년부터 1939년 동안의 평균 기온보다 약 0.6도가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0.8도만 상승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약 2배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폭염일수의 증가는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은 여름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폭염일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최근 1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졌을 것이다. 최근 1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는데 기온이 상승하면은 해수가 부피 팽창을 하게 됩니다. 수온이 높아질수록 해수가 부피가 증가하게 되지요. 그에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